조립식 집을 직접 지으면 얼마나 들까요? 제가 이 영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곳으로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집을 짓고 있어요. 업자에게 완전히 맡기지 않고 집을 지을 줄 아는 분에게 일당을 주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전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조립식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보시고 집은 이렇게 짓는구나 이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집은 보니까 징크 판넬로 짓고 있습니다. 징크 판넬로 짓고 있는데 먼저 기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이 집을 지을 때는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이 낮아요. 그래서 옹벽 벽돌을 두 장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다시 흙을 부어서 집을 지을 그 땅에 수평이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수평이 돼야 됩니다. 약간이라도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평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작업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정화조를 이제 묻는 거예요. 정화조를 묻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 정화조가 아무 정화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오수 합병 정화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이 오수 합병 정화조는 일반 정화조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것이 물어보니까 125만원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를 오수 합병 정화조 이거는 브로아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로 공기로 미생물 해 가지고 그렇게 걸러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배관 작업이에요. 이 배관 작업을 잘못해 놓으면은 이 막히거나 물 새거나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배관 작업이에요. 오수 합병 정화조는 들어가는 입구에 오수관, 그러니까 이 화장실 변기물하고 생활화수하고 이렇게 입구에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간혹 모르는 분들은 이 생활화수 세면대에 나오는 것을 입구로 안 넣고 여 반대편으로 냄새 난다고 이렇게 넣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검사 필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구로 들어가야 돼요. 오수합병 정화조는. 이것이 뭐냐면 일로 쭉 가면 이제 화장실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저 써 있죠. 저기가 화장실이고 여기는 뭐냐 맨홀에서 세면대 물 씻는 물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지금 있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조 이렇게 들어가서 저리로 쭉 나갑니다. 여기도 저 뒤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것이 오수관이에요. 이 화장실관이에요. 화장실관 이거는 세면대관 생활하수관입니다. 이렇게 쭉 가서 연결해서 어디로 오느냐, 생활하수는 맨홀 거쳐 여기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화조로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건물 이제 수평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실팅가 났죠. 본 건물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집 바깥에 이제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기초하기 위해서 콩고리 붓기 전에 기초하기 위해서 합판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즘은 합판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옛날 어르신이 떼놓으니까 지금
합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주의점은 단단하지 아니하면은 레미콘을 부어버리면 터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레미콘을 붓는 거예요. 레미콘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레미콘 차 한 차가 보통 6루베 들어갑니다. 6루베인데 1루베에 아마 한 11만 3천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레미콘을 부르면은 또 레미콘에 딸려온 이 범퍼카가 있어요. 범퍼카가 있으니까 그 범퍼카도 가격을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는 마당이 넓고 해서 한 6차 정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한 545만 정도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하고 난 후에는 시멘트 양생을 해야 돼요. 이 시멘트를 말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양생할 때는 물을 자주 뿌려 주시면 금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각 파이프 이 골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조 작업 하실 때는 수평을 잘 맞추셔야 되고 또 이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위에 전부 다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용접을 하실 때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용접하시면 안 되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집을 지으면은 산재 보험을 강제로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산재 보험이 있지만 보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뼈대를 갖춰 놓고 나면은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조립식 같으면은 판넬을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넬 붙이기 전에 밑에 유발을 이렇게 댑니다. 유발을 대고 판넬을 붙여 나가면 됩니다. 판넬을 붙이면서 창문 달 공간을 이렇게 구멍을 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창문을 바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가위의 외벽에 징크 판넬을 다 둘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들어갈 곳을 전부 다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이제 지붕을 이제 하는데 지붕은 이 크레인이 와서 지붕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물론 보기도 좋아야 되지만은 물이 안 새야 됩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50년 100년 가도 물이 안 새야 돼요. 그래서 지붕 시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붕뿐만 아니라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지붕과 창문 시공을 잘 하셔야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지붕을 시공하고 난 후에는 이제 안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안에 지붕 바로 아래에 백티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den조를 하는 거예요. den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지식인 검색하시고요. 자, 저렇게 해서 나무를 떼어서 이제 den조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지붕하기 전에 전기 오라고 해야 됩니다. 전기가 와서 전부 다 선을 따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지붕을 하시고 그 다음 den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den조 하면서 den조 위에도 압축 스티로폴 100T짜리를 넣어버리면은 굉장한 단열이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조립식도 잘 지어 놓으면 절대 겨울에 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화장실 배관 작업입니다. 천장을 다 했으면은 이제 배관 작업하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곳. 그리고 나서 보일러 엑셀을 깔면 됩니다. 보일러 엑셀 까시기 전에 압축 스티로폴 바닥에 까시고 그 다음 와이어메쉬를 깠어요. 와이어메쉬를 깠어야 엑셀을 고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멘트를 해 놓으면은 잘 갈라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장을 하는데 미장하기 전에도 시각에 한번 넣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미장하기 전에도 와이어메쉬 그 위에 한 번 더 얹었습니다. 와이어메쉬 얹지 않으면은
금이 잘 갑니다. 그래서 와이어맷이 위에 안 얹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얹었네요. 그래서 와이어맷이가 지금 2번 들어간 거예요. 보일러 엑셀 밑에도 함 들어가고 위에도 함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미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장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벽지를 바르시면 됩니다. 벽지를 바르고 바닥에 장판을 붙이고 전등을 달고 싱크대를 넣으면은 이제 주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징크 판넬로 35평을 직접 지으면 얼마 드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립식도 30평 업자에게 맡기면은 무조건 기본 1억 달라고 합니다. 내부 더 좋게 하면 더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징크 판넬로 직접 지었을 때, 일당 주고 직접 지었을 때 얼마 드느냐,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모든 자재는 주인이 다 되고 일당을 불러서 집을 지은 곳입니다. 비용이 제일 많이 든 것, 큰 것 순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당이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29일 동안 지었는데 일당과 식대, 간식 포함해서 1,5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들고 나머지는 모든 것 자재값인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든 것이 판넬입니다. 옛날보다 판넬이 정말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곳은 징크 판넬로 지었는데 35평 징크 판넬로 외벽만 징크예요. 1,35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판넬 값만. 그리고 나머지 판넬에 따른 부자재가 또 있어요. 판넬만 있어가 안 되잖아요. 밑에 유바도 있어야 되고 지붕 위에 용마루부터 시작해서 물동이부터 시작해서 각종 비서 이 부품 값이 한 220만원. 그러니까 판넬에 딸린 것 이것이 한 1,550만원 정도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집을 짓는데 엄청난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판넬 자재가 아니에요. 이 각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정화조에 따른 이 배관 작업하는 것, 압축 스티로폴, 엘보, 시멘트 모래까지 모든 와이어메시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나요. 이게 한 1,100만원 어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초 레미콘 하는데 여기는 지금 레미콘 차가 6차가 왔다고 합니다. 6차가 오고 범퍼카가 오고 이것이 한 55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가 많이 드느냐 하면은 문이 많이 들어요. 창문하고 이 현관문 이런 거 있죠. 여기는 문이 12개인데 문이 520만원. 그 지붕할 때 또 크레인이 40만원.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는 3개인데 이 화장실에 보면 전부 다 타일을 발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징크 판넬 밑에도 기초해 놓은 곳에 전부 다 타일을 붙였어요. 그래서 타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일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3개니까 그 변기, 세면기 이런 각종 위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48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것은 전기, 도배장판, 싱크대 이런 순서입니다. 여기는 전기가 400만원, 도배장판이 200만원, 싱크대 200만원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질구레 한 건데 다 계산해 보면 많아요. 기초하는데 옹벽 100장, 또 흙세차 100만원 정도 들고, 한전에 보면은 임시전기 땡길 때 이 납입금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43만원, 또 크레인 같은 거 부르고 하면 40만원, 여기 이제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를 좀 해놨습니다. 편백나무 그 73만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주인이 상세하게 계산을 다 해놨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총 얼마 들었느냐? 7,200만 원 볼라까지 7,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평 징크 판넬로 이렇게 업자에게 주면은 최하 1억 1천에서 1억 2천을 줘야 됩니다. 내부 시설을 더 잘하면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일당을 주고 자재를 주인이 모든 것을 대고 이렇게 지었을 때, 화장실 3개 이렇게 해서 징크 판넬로 지었을 때 7,200만 원이 들었으니까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전원주택 지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 꼭 이거 뭐 판넬로 안 지었어도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아요. 직접 지으면 비용 절감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아, 나는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계획하는 분들은 무작정 업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업자에게 안 맡기면 본인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자재를 직접 사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비용 절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도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